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차 파스타 테크 엣지 온라인 세미나를 맡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기술지원팀 PL 권일입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세미나는 파스타 6.0 안넬리를 활용한 파스타 AP, CP의 앱 배포 방법 및 APCP의 CI/CD 서비스 사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번, 2번 파트는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파스타 AP를 활용한 앱 배포 및 CI/C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그러니까 파스타 CP 활용한 앱 배포 및 CI/CD 관련해서 진행이 되도록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이제 세미나 진행하면서 그 질문사항 같은 게 있을 경우 이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A 같은 경우는 마지막 5번째 파트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앱 배포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앱 배포의 경우 현재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파크 기준으로 이제 PPT를 작성을 했고요. 플레이파크의 경우 이제 CFCL을 사용하지 않는 플레이파크의 경우 앱 배포할 때 이제 샘플 앱을 배포하거나 사용자가 개발한 앱을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다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인데 먼저 이제 샘플 앱 배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레이파크 샘플 앱 배포를 할 경우 플레이파크에 이제 할당받은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 표시를 누르면은 앱 개발 환경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엔진엑스라든지 PHP, 파이썬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각 언어별로 지금 플레이파크의 경우는 이 샘플 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의 경우는 자바 온라인 앱 개발 환경을 통한 샘플 앱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자바 온라인 앱 개발 환경 샘플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의 경우 이제 1기가 그러니 1기가 혹은 768MB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왜 이만큼 줘야 되는지는 샘플 앱 배포 그리고 사용자 앱 배포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사용자 앱이랑 샘플 앱 생성이 있는데 샘플 앱 배포 같은 경우는 샘플 앱 생성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해준 플레이파크 자바라는 샘플 앱이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배포한 샘플 앱의 개요라든지 뭐 상태, 서비스, 환경 변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앱이 배포가 됐다면 스테이터스가 러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URL 링크를 클릭하면은 배포가 된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CFCL 이게 5.5 때부터 생긴 거긴 한데 CFCLI를 통해서 원래 CFSSH가 제공이 됐었는데 플레이파크에서도 이제 꼭 CFCLI를 활용하지 않아도 상태 확인창에서 SSH 배포된 앱의 컨테이너를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뭐 CFCLI를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배포된 앱의 컨테이너를 들어가고 싶으신 경우는 상태에서 SSH 커넥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내가 배포된 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그 같은 경우도 뭐 CF 로그스에서 앱으로 CF CLI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플레이파크에서도 이 로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배포한 앱의 뭐 최근 로그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파크 제공해드리는 샘플 앱이고요. 샘플 앱을 배포를 하시면은 이런 헬로 스프링이라는 샘플 앱이 배포가 됩니다. 이 샘플 앱 같은 경우는 각 언어별로 이제 간단한 샘플 앱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샘플 앱을 배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만든 자바 같은 경우 뭐 컴파일된 소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스 파일들을 사용자의 배포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자바 개발 앱 배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메모리의 경우 1기가를 주고요.
앞에서는 이제 샘플 앱 생성을 눌러서 샘플 앱 배포를 했다면은 지금은 사용자가 개발한 앱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 앱의 이 폴더 부분 눌러가지고 내가 배포하려는 자바 같은 경우는 와르 파일 혹은 이제 매니페스트 등을 담은 zip 파일을 클릭을 해줘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배포할 앱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앱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 앱 생성을 누르면은 스프링 뮤직이라는 앱이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 스프링 뮤직이라는 앱이 배포가 된 것을 앞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개요 등이나 뭐 이벤트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개발한 앱을 이제 CF CLI뿐만 아니라 이제 플레이파크 포털에서도 앱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이 파스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배포는 간단한 이제 플레이파크 사용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자바 앱 배포 시 그 768MB 이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512MB를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512 메모리를 줘서 앱을 배포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앱이 정상적으로 배포가 안 되고 크러시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크러시드 된 내용에 대해서 그 로고를 좀 보시면은 이제 cannot calculate JVM memory configura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자바 메모리 관련 이슈인데 클라우드 파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바 빌드백 4버전부터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로 앱을 배포할 경우는 768 메모리 이상을 주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좀 자원이 좀 부족해서 무조건 512 혹은 그 이하로 줘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CF에 환경 변수를 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환경 변수를 해서 자바 옵션을 줘가지고 768 이하로는 줄 수가 있긴 한데 플레이파크에서 제공한 때는 보통 이제 그냥 1기가 혹은 768메가 정도로 줘서 앱을 배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CI/CD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먼저 CI/CD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형상 관리랑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형상 관리 생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관리의 경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셔도 되지만 보통 서비스 탭을 클릭하시고 형상 관리 서비스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형상 관리 서비스에서 본인이 생성하고 싶은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형상 관리 서비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형상 관리 서비스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형상 관리 대시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형상 관리의 경우 이제 그 초기 접속 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패스워드는 플레이파크 패스워드랑 동일해 또 괜찮지만 이 패스워드는 그거와 별개로 형상 관리 사용하기 위한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git 푸시를 하거나 뭐 git 푸시를 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관리를 위해서 그 플레이파크 계정과 동일하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패스워드를 만들어주면은 형상 관리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 화면에서 이제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규 생성 버튼을 누르고 내가 생성하고 싶은 그 레파지토리 명령을 입력하고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형의 경우 git도 있고 svn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유형을 클릭하고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git으로 git 유형으로 생성을 했고요. 플레이파크 레파지토리라는 레파지토리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레파지토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신규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뭐 아무 파일도 없고 커밋 이력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샘플 앱을 이제 그 형상 관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샘플 앱을 그 git 명령을 통해서 git init 그리고 git add commit으로 내가 올릴 샘플 소스를 커밋 해준 다음에 git remote add로 이제 내가 배포할 이제 그 푸시할 곳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 URL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URL의 경우는 앞서 보신
레파지토리 클론을 클릭하면 나오는 이 URL입니다. 이 URL을 등록을 해주셔야지 내가 나중에 git 푸시를 했을 때 해당 경로로 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의 경우는 처음에 형상관리 그 페이지 들어갔을 때 넣어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git 푸시를 해주게 되는 경우 형상관리에 내가 개발한 소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레드, SIC, 라이센스 이런 게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관리 소스를 올리고서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형상관리 올린 소스를 빌드 그리고 배포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배포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배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형상관리랑 동일하게 배포 파이프라인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파이프라인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의 경우도 형상관리와 동일하게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파이프라인 대시보드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 대시보드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배포 그리고 빌드 그리고 배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생성을 클릭하여 신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파크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 빌드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를 진행할 경우 클라우드 파운드리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배포 시 CFCLI 명령어를 통해 앱이 배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정보는 파이프라인 관리를 누르시면은 클라우드 파운드리 정보 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클라우드 파운드리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초기로 생성한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줘야 되는 데이터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 배포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계정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정 등록은 내가 사용하는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 플레이파크를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그 배포 작업 진행 시 파이프라인 통한 배포 작업 진행 시 앱이 CFFC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을 해주시는 URL 같은 경우는 그 파스타 플레이파크의 API 엔드포인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제 계정 지금 플레이파크라는 계정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줬고 그 URL의 경우 플레이파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api.pasta.org라는 API를 등록해 주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은 추후에 이제 배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활용을 위한 세팅을 마치고요. 이제 형상관리 혹은 기대에 있는 소스를 빌드 작업을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작업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새 작업 그룹을 추가를 해주면은 내 작업이 있는데 여기서 작업 유형에서 빌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빌더 유형은 그레델 혹은 메이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빌드를 진행하려는 소스의 경우 이제 그레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빌더 유형은 그레들로 선택을 해줬고요. 혹시라도 본인의 소스가 메이븐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빌더 유형을 메이븐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입력 유형의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형상관리 SCM의 Git, SCM의 SVN 그리고 Git 이렇게 세 가지의 입력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형상관리에 제가 배포하고자 하는 소스를 올렸기 때문에 입력 유형을 SCM Git으로 누르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플레이파크 계정이 아닌 내가
사용하는 형상 관리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눌러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형상 관리에 플레이파크와 다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줬다 하면은 꼭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플레이파크랑 형상 관리랑 동일한 패스워드를 넣어줬다 하면은 그와 동일한 패스워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URL 같은 경우는 레파지트를 클론해서 보았던 그 URL 넣어주시면 되고, 이 정보를 다 입력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면은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정보 그리고 URL을 입력을 했다면은 이제 브랜치 항목이 나오게 되면서 이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빌드 작업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현재 회색 화면은 이제 아직 빌드 작업이 뭐 진행이나 혹은 완료가 되지 않은 그냥 현재 지금 만들었다는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빌드 실행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진행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진행 화살표를 누르면은 빌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현재 화면으로는 이제 빌드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버튼을 보시면은 현재 빌드의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빌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빌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어느 부분에서 빌드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캡처한 부분 같은 경우는 빌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록색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빌드 진행의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빌드된 잡을 통해서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배포 잡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배포 잡은 이 빌드 잡에서 이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유형 타입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파운드리 정보에는 내가 앞서 배포를 위해 등록했던 뭐 플레이파크 계정 정보 그리고 플레이파크의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 그 생성해주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정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직명 같은 경우는 내가 플레이파크에서 쓰고 있는 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플레이파크의 조직이 나오고 그 스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스페이스 DV 스페이스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앱의 이름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니페스트가 아닌 별도로 내가 매니페스트를 등록해서 뭐 인스턴스 수라든지 빌드팩이라든지 메모리 수를 변경을 메모리 크기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는 매니페스트 사용 여부를 yes로 누르시고 이 매니페스트 야물을 작성해 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진행하는 배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매니페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쓸 예정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트 사용 여부를 노로 하고서 저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업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전 작업을 완료할 때 작업 실행을 클릭하게 될 경우 이제 이거 파이프라인 작업을 통해서 배포 다음에 이제 소스 수정을 하고 컴파일 그 빌드를 했을 때 그 빌드된 소스가 바로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이전 작업을 완료할 때 작업 실행 이 트리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소스 수정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배포잡까지 완료가 되고 배포잡도 이 빌드잡과 동일하게 이 진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배포잡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실행되는 배포잡도 앞서 진행한 빌드잡처럼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은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어떻게 앱이 배포가 되고 올라가고 어떤 정보로 생성됐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히스토리는 CFCL을 통해서 배포했을 때 혹은 플레이파크를 통해 배포했을 때 그 히스토리를 보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CI/CD이기 때문에 드랍맷이 생성되고 업로드하고 그리고 셀이 생성되고 인스턴스가 러닝되고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메모리 사이즈 등을 주었는지를 그 배포 히스토리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형상 관리에 올린 소스를 빌드 그리고 배포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CF/CLI를 통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파크의 어플리케이션 탭에 내가 배포한 앱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플레이파크 파이프라인이라는 앱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형상관리랑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 배포된 앱의 소스를 수정을 했을 경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인덱스 페이지 관련된 앨범 HTML인데요. 앨범 HTML에 지금 이 앨범 밑에다가 이제 그냥 그 세컨드 커밋이라는 소스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 소스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하고서 앞서 형상 관리의 소스를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git add, git commit을 통해서 커밋 해주시고 git push로 형상 관리의 그 커밋된 소스를 올리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소스 같은 경우는 커밋에 보면 두 번째 커밋으로 세컨드 커밋, 지금 커밋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스를 보면은 그 제가 수정한 소스인 세컨드 커밋이라는 h1 태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스만 수정한 걸로는 이제 바로 반영은 되지 않고요. 이 소스 수정한 거를 이제 빌드 작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배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드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그 빌드 했던 소스가 아닌 지금 수정한 소스로 빌드가 되게 되고요. 이 빌드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포잡 생성 시 그 이전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배포잡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트리거를 해줬기 때문에 빌드잡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바로 배포잡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배포잡이 완료가 되면은 변경된 앱을 그 아까 동일한 URL로 들어가시면은 아까 세컨드 커밋이라고 입력을 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파스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CI/CD를 활용한 뭐 소스 관리 혹은 이제 수정된 소스의 배포 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파트인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앱 배포 부분입니다.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의 경우 지금 6.0에서는 단독 배포, 엣지 배포, 그리고 서비스형 배포 세 가지가 있는데 플레이파크에서는 지금 서비스형 배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형 배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형 배포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파스타 플레이파크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플랫폼 유저 포털 서비스가 있고요. 이 유저 포털 서비스를 클릭해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앱 배포를 위한 유저 포털 서비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생성하고자 하고 있는 서비스가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2기가 20PU 2기가 뭐 40PU 6기가 80PU 12기가 있는데 저는 40PU 6기가를 쓸 거기 때문에 40PU 6기가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테이너 플랫폼 유저 포털 서비스를 생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유저 포털 서비스도 이제 별도로의 대시보드가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털 초기 화면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세스 부분에서 그 이제 로컬 환경에다가 어세스 관련된 부분 넣어서 쿠브시티엘을 로컬에서 진행을 해서 뭐 쿠브시티엘 통한 디플로이먼트 배포, 파드 배포, 레플리카 셋 배포 혹은 이제 서비스 생성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6.0에서 이제 그 워크로드나 서비스 탭에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거나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 쿠브시티엘을 통한 배포가 아닌 워크로드 혹은 서비스를 통한 배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워크로드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나 파드, 레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초기 화면에서는 이제 현재 배포가 된 파드나 뭐 디플로이먼트들이 없기 때문에
그 오버뷰에서 아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파드를 생성해도 되고 레플리카 생성해도 되지만 그 더 상위 단계인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엑스 이미지를 사용하는 디플로이먼트고요. 간단하게 뭐 레플리카를 3개 주고 뭐 앱 라벨 같은 거를 뭐 앱에 엔진엑스를 준 그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YAML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제 디플로이먼트나 파들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디플로이먼트나 파드들이 생성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유의해서 YAML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입력해준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보시면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로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을 된 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생성했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와서 0에 3개로 나온 거고 좀 시간 지나서 오버뷰를 보시게 되면은 디플로이먼트, 파드, 레플리카 셋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부분을 보면은 파드도 정상적으로 3개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배포한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뭐 상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각각 탭을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디플로이먼트, 파드, 레플리카 셋들의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썼고 뭐 어떤 라벨을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탭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했다고 지금 당장 웹페이지에서 그 웹서비스가 장착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생성을 누르시고 그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YAML 형식에 맞게 API 버전이나 뭐 카인드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라벨을 엔진엑스로 줬기 때문에 셀렉터 부분에서 엔진엑스, 뭐 라벨에서 엔진엑스, 앱 엔진엑스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 지금 파스타 CP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건 노드 포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우 그 타입을 노드 포트로 생성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뭐 3만 번대 포트로 내가 배포한 디플로이먼트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드 포트 타입의 서비스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80 포트 말고 이제 3477번 포트로 외부에서 내가 배포한 디플로이먼트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5.248.73.50에서 3477번 포트로 그 샘플로 배포된 엔진엑스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디플로이먼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시면은 노드 포트로 이제 외부에서 내가 배포한 디플로이먼트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타 CP의 서비스형 배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 대표 포털의 그 플레이파크의 유저 포털에서 그 어세스 부분에 로컬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뭐 쿠버네티스 명령, 쿠버시텔 명령을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유저 포털 서비스에서 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같이 간단한 부분은 포털에서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별도 이제 어세스 부분을 진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번거로운 부분이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도 그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처럼 그 CI/CD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도 이제 형상 관리, 배포 파이프라인을 이제 파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로 보시면 파스타 컨테이너 소스 컨트롤 그리고 파스타 그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이런 두 서비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앞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동일하게 형상 관리 서비스를 컨테이너 플랫폼 형상 관리 서비스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생성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형상 관리 서비스가 생성되게 되고 여기 대시보드 들어가게 되면은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형상관리 서비스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랑 다른 점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이제 접속하자마자 초기 패스워드를 세팅을 하라고 나오는데 이 컨테이너 플랫폼의 형상관리 같은 경우는 초기 패스워드가 임시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초기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기푸시로 소스를 올리고 싶을 경우는 내가 그 임시로 들어간 패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 플레이파크 버튼 누르셔가지고 비밀번호를 꼭 바꿔주셔야지 기푸시 같이 패스워드가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으면은 기푸시 작업할 때 패스워드를 몰라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플레이파크에서 내 정보 부분을 눌러서 패스워드를 한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초기 패스워드는 여기서 바꿔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형상관리 레파지토리를 신규 생성해서 이제 플레이파크 CP 레포라는 부분으로 생성하면 되고, 여기도 동일하게 그 유형이 git이랑 sv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git으로 또 형상관리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했고요. 여기도 애플리케이션 형상관리와 동일하게 그 초기에 만든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파일이라든지 커밋 이력 등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형상관리에 동일하게 컨테이너 플랫폼 형상관리도 이제 그 소스를 업로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는 동일한 소스를 사용했는데 다른 폴더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 썼고요. 아까는 스프링 뮤직이었는데 지금은 스프링 뮤직 CP에 있는 폴더에 있는 동일한 소스를 git 명령어를 통해서 init, add, commit 그리고 git push를 통해 그 컨테이너 플랫폼 형상관리 소스 업로드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플랫폼 형상관리의 소스가 업로드가 되게 되고요. 이 소스를 활용해서 그 형상관리 플랫폼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빌드 그리고 배포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CI/CD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네,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대시보드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주시고 플레이파크 CP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게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파이프라인은 클라우드 파운드리 정보를 입력해 준 것과 동일하게 여기도 파이프라인 관리에서 빌드 후 배포를 진행하기 위해서 파스타 CP에서 필요한 CP 정보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를 누르시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정보 관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쿠버네티스 정보에 쿠버 컨피그를 등록을 해주셔야지 빌드 후에 배포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 등록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동일하게 빌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배포할 때 그 선택하는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쿠버네티스 정보 관리에서 쿠버 컨피그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컨피그명은 내가 입력하고 싶은 컨피그명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쿠브 컨피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쿠브 컨피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그 사용자 포털에서 어세스 부분에 보시면은 그 환경 변수 설정 부분을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좀 쿠버네티스 잘 알아가지고 그 환경 변수 설정만 봐도 이제 어떤 야무를 생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환경 변수만 보고서 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쿠버네티스를 많이 안 써봐서 힘들다 싶으시면은 이 어세스를 처음부터 환경 변수 설정부터 쭉 진행해 주시면은 이제 점쿠브 밑에 컨피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로컬 환경에 거기서 보시면 거기서 생성된 컨피그 파일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로컬 환경에서 진행한 그 컨피그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점쿠브 밑에 컨피그 파일을 긁어와가지고 내가 배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브 컨피그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 토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컨피그 내용은 다릅니다. 이렇게 내가 배포를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의 쿠브 컨피그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초기 세팅을 맞추고 여기도 이제 빌드 잡과 배포 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AP랑 좀 다른 내용인데 이거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이제 빌더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려는 소스가 뭐 그래들이냐 메이븐에 따라서 빌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유형은 쿠버네티스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하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버에 저장할 이미지 이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소문자만 입력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이픈을 쓴다거나 뭐 숫자를 쓰지 마시고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꼭 소문자 입력을 해주셔서 컨테이너 이미지, 하버에 저장될 컨테이너 이미지 입력을 해주시고 도커 파일을 생성을 해서 꼭 이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관리 정보 입력 부분도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형상관리와 동일하게 내가 사용할 그 타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에 깃을 썼기 때문에 SCM 깃을 클릭했고 플레이파크라는 아이디 그리고 아까 형상관리에서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해준 그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 형상관리에서 본 그 레파지토리 클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런치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회하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그 빌드 잡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빌드 작업을 진행하면은 이렇게 이제 실행 중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이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빌드 잡에 대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빌드가 진행됐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빌드 성공이 나오고 하단에 finished success라고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빌드 잡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배포 잡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배포 잡도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한 후에 배포 잡을 위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 정보가 아까 그 배포를 위한 플레이파크 컨피그라는 쿠브 컨피그 정보를 생성해 준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배포를 위해서는 디플로이먼트 야멀이랑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야멀을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만약에 조금 다른 야멀을 생성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본인이 알고 그 생성하고 싶은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야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야멀을 그대로 가져다 쓰실 경우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든지 그 포트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유저 포털에서 보면 볼 수가 그 최상단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유저 포털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를 넣어주시면 되고 포트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소스가 사용하려는 포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작업을 위한 야멀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그 보시면 트리거가 있는데요. 이전 작업을 완료할 때 작업 실행이라는 트리거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내가 1차 배포한 이후에 내가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빌드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배포 작업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 작업을 만들어주고 배포 잡을 실행을 누르면은 이제 배포 잡이 실행이 되게 되고 여기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배포에 대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배포와 다른 점은 여기서 지금 그 파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플레이파크 CP 샘플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포트가 나옵니다. 이제 노드 포트에 포트가 나와서 이 3500번대 포트로 내가 지금 CI/CD를 활용한 그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파드에 접속을 위한 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0으로 나온 거는 이제 그 디플로이먼트가 배포되자마자 그 라인이 찍히기 때문에 0으로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3개씩 파드가 올라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배포 잡이 완료되고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3500번 포트로 지금 앨범이라는 그 형상관리 올린 샘플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앞에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스 변경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동일하게 앨범스 HTML에서 그 CP 세컨드 커밋이라고 소스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긴 명령을 통해서 add, commit, 그리고 push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의 이제 형상 관리에는 커밋 이적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소스를 보면은 CP 세컨드 커밋이라는 소스가 수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앨범스 HTML에 CP 세컨드 커밋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변경된 소스를 실행을 해주시면은 재빌드를 하고 재배포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은 앞서 설정한 트리거 때문에 빌드가 완료된 바로 이제 배포 잡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배포 잡도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내가 소스 수정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서비스를 삭제했다가 뭐 생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노드 포트는 동일하게 3500번으로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